별과 우주 부분인데, 일단 이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사실 별을 보면은,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은 이게 멀리 있는 별인지 가깝게 있는 별인지 잘 몰라요. 사실 크게 보인다라고 해서 또 멀리 가깝게 있는 거는 또 아니고, 별마다 크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지구가 공전한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건데요. 일단은 시차라는 게 있어요. 관측자가, 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이쪽에 보이고, 이렇게 만약에 정면 바라본다고 치면 이제 오른쪽에 보일 거고, 얘가 이동해서 정면을 바라보면 왼쪽으로 보이겠죠. 이 사람에 따라서 요만큼, 이 각도를 말합니다. 시차는 이만큼의 시차가 발생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좀 되게 멀리서 봐. 예를 들어서 멀리서 봐요. 멀리서 봐. 그러면은 시차가 요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가깝게 해서 보면은 시차가 많이 나는데 멀리 있으면 시차가 조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데 내가 한 두 발자국 지나가면 왼쪽에 보이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산이나 이런 거 내가 몇 발자국 간다라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그 멀리 있는 건 시차가 안 납니다.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내 앞에 있었어. 내가 아무리 가도 계속 어때요? 앞에 있어요. 내가 이 달을 지나쳐가지 않죠. 그런 것도 멀리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달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걸 측정합니다. 연주 시차는 이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을 해요. 근데 이게 배경이 되는 별은 진짜로 너무 멀리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별들은 너무 멀리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여기 보이다가 6개월 후에 사진 찍으면 요 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원래 여기 이 별 옆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개월 후에는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이 사이를. 근데 사실 얘는 여기 가만히 있는 건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요만큼이 한 3억 킬로미터 정도 돼요. 3억 킬로미터. 3억 킬로미터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연주 시차는 요거를 시차라고 하는데, 이거 시차라고 하는데, 연주 시차는 시차의 반을 연주 시차라고 해요. 요만큼. 요것도 중요해. 연주 시차는 시차의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시차는 이만큼이고 연주 시차 절반이야, 절반. 연주 시차는 시차의 절반, 시차의 반이다.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지구가 공전하면서 별의 관측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은 사실 가만히 있는 건데 내가 움직여서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거리 측정할 때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 만약에 연주 시차가 커요. 얘가 큰 거지, 얘보다. 크면 가깝게 있는 거예요. 연주 시차가 크면 가깝게 있는 거고, 연주 시차가 작으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멀리 있는 이런 별은 진짜 멀리 있는 거고, B는 여기 보이다가 여기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만큼이 시차인데 그거의 절반이 연주 시차고, A는 여기 보이다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럼 A가 가까운 거예요, B가 가까운 거예요? A가 가까운 거예요. 연주 시차가 크면은 가까운 거예요. 멀리 있으면은 조금밖에 안 바뀝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일단 연주 시차는 별까지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단위가 이거를 파섹이라고 해요. 파섹. 1파섹. 별까지 거리는 반비례니까 연주시차분의 1로 계산합니다. 연주시차분의 1로. 이걸 할 때 연주시차를 이걸 초라고 읽어, 초.
초야, 이게 초. 초인데, 이거 초라고, 땡땡을 초라고 있는데, 이게 시간 단위는 아니고, 이게 각도 단위예요, 각도 단위. 요렇게가, 요게 1도잖아, 1도. 1도인 줄 아시죠, 그쵸? 1도를 60으로 나누면, 그게 1분이에요, 1분. 헷갈리는데, 이게 1분, 요거 딱대기 하나 분이에요. 근데 시간분은 아니고, 이거 각도로 했을 때 분이야. 근데 1분을 또 60으로 나누면은 1초예요.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거는 3600분의 1도야. 엄청 작은 거야. 1도 이만큼인데 그걸 3600으로 나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맨눈으로 보기는 되게 어렵고, 이제 정확한 이제 그 망원경, 예, 그런 걸로 이제 관찰해야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방법이 이제 배경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0.006초, 왼쪽으로 6개월 후에 0.004초. 그러면 합치면은 0.1초죠. 이게 뭐라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시차야, 시차. 시차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연주 시차는 0.05초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배경별에서 이 양쪽 더하면 시차. 그 다음에 그걸 반으로 나누면 이게 연주 시차. 이거를 파색 단위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연주 시차분의 1, 이게 파색이에요, 거리. 이거 원래 20분의 1이죠. 20분의 1, 0.05, 20분의 1이죠. 0.05 2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이면 0.1이고 0.05면 20분의 1이죠. 그거를 역수를 다시 취하는 거니까, 만약에 연주 시차가 0.05초가 나면은 20파색이에요, 20파색.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주 시차분의 1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파색보다도 멀리 있다. 그러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측정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측정하는 건 좀 가깝게 있는 별들 하는 거예요, 사실. 우주가 워낙 크니까. 근데 1파색이 얼마냐? 1파색은 3.26광년이에요. 3.26광년. 1광년은 얼마냐?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야. 그러니까 1파색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빛이 3.26년 가면은 그만큼이 1파색이에요. 1파색도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1파색. 그래서 광년은 1년 동안 이동한 거리고, 1파색은 3 곱하기 10의 13cm. 그러면 130억 같은데, 130억. 12가 10억이니까. 3에 0 13개.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까지, 13까지만 가있네. 8, 7, 6, 5, 4. 맞나? 7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0조? 네, 맞게 했나 모르겠다. 하여튼 엄청 먼 거야, 엄청. 네. 1파색은 3.26광년입니다. 자,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를 시차라고 한다. 시차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내는 각도의 2분의 1은 연주시차다. 연주시차.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관계.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연주시차는 어떻다? 작다.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1파색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이고, 별까지의 거리 파색은 연주시차분의 1이다. 연주시차분의 1이다.
요거 개념 쏙쏙 풀어보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오늘 좀 빨리 합니다. 이거 웬만하면 여기 많이 나가려고 하니까.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크다. 반비례 관계죠, x. 연주 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난 각도이다. 근데 그거는 시차예요, 시차. 이거의 2분의 1이 돼야지 연주 시차가 되고요.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먼 별일수록 작다. 가까운 별일수록 크다. 동그라미 반비례 관계.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 거리 측정한다. 그건 안 되고 너무 멀면 시차가 안 나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시차로 알 수 있는 거,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다.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거리를. 그 다음에 연주 시차가 파섹으로 고칠 때 1초분의 1이니까 이거 1파섹이에요. 연주 시차가 2초인 별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5파섹. 0.5분의 1이면은 2파섹이겠죠? 맞죠? 이거 4분의 1초잖아. 그쵸? 4분의 1초. 4분의 1초분의 1이잖아. 그러면 4파섹이겠죠? 이해하시죠? 연주 시차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시차가 써졌네요. 시차. 시차는 0.4초. 연주 시차는 그거의 반. 몇 파섹이냐? 연주 시차분의 1. 그러면 위아래 5 곱하면 되잖아. 그쵸? 5파섹. 만약에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연주 시차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0.1초로 줄어듭니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아마의 연주 시차가 다음과 같을 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뭐 파색으로 고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제일 크죠. 지금 1초가 얘가 가장 가까운 별이다. 넘겨서 86쪽 시차의 측정, 이런 것도 배워 놓으면 재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뭘 놔두고 보면은 이렇게 보일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뭘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쵸?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가깝게 있는, 여기랑 가깝게 있을수록 연주 시차는 크다. 가와 나도 시차가 작은 것은 가는 더 먼 거리에 있는 거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차는 작아지고 시차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반비례 관계고 시차를 이용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다. 밑에 확인 문제 1, 2, 3번 풀어보시고요. 자, 가와 나의 차이는 물체와 관측자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네. 과정 3인 경우보다 과정 2인 경우 시차 크게 나타난다. 과정 2가 얘네요. 가가 멀리 있는 거네. 그러면 시차가 작겠죠? 과정 2가 시차가 작겠죠? 우체통의 위치를 그대로 한다면 구멍 사이 거리가 더 먼 경우에 시차가 클 것이다. 크죠? 멀면, 잠깐만요. 위치를 그대로 한다면 구멍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구멍 사이의 거리가 멀면 큰 거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고. 위와 같은 원리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해보면 거리를 알 수가 있다. 맞죠? 시차가 작은 거는 멀리 있는 겁니다. A, B, C 순. 시차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다. 아실 수 있죠? 내신 숙소. 실력 3단까지 바로 풀게요. 89쪽까지. 87에서 89쪽.
(1번부터) 봅니다. 시차와 연주시차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시차는 관측자 물체 사이 거리가 멀수록 크다. 멀수록 작죠. 시차가 생기는 원인은 공전 때문에 그렇고, 공전.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측정했는데 12개월 간격이면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연주시차는 거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연주시차가 1초면 연주시차분의 1이 파섹이기 때문에 1파섹이 되는 겁니다. 5번,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는 것은 시차 측정하는 거는 맞고, 두 눈과 연필 끝이 이루는 각도 차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의 간격이 있으니까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는 2번에 보이고 왼쪽 눈으로 봤을 때는 6번에 보이고 이런 거야. 이해하세요? 이거 지금? 한쪽 눈씩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차가 맞고요. 양쪽 눈은 지구에 비유할 수 있다. 맞고요. 눈과 연필 사이의 거리가 멀면 시차는 커진다. 멀면은 작아지는 거, 시차가. 4번.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연주 시차는 E1, S, E2다. 맞아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고. 이거의 반이라고. 반. 기억 틀렸고, S의 연주 시차는 지구로부터 별 S까지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멀면은 작아져야 돼. 멀면 작아져야 돼. 반비례. 지구가 공전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구가 공전하니까 연주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3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차고, 시차는 1초고, 연주시차는 0.5초예요. 그럼 파색으로 고치려면 연주시차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고, 2파색이 되겠죠. 2파색.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역수니까. 그 다음에 S보다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작다. 연주시차가 멀면 크면 작다. 멀리 있으면 작다. 기억, 답이 없네.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작다. 맞는데. 지구에서 별 S까지 거리는 0.5파색. 이게 틀렸구나. 미안. 이게 시차죠, 시차? 연주시차 0.5초죠. 디귿 3번. 이거는 시차입니다. 그 다음에 별까지 거리를 2배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에가 지금 4번, 5번 문제인데, 2파색이었거든요, 2파색. 그러니까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이제 0.5초인데, 거리가 2배면은 연주시차 2분의 1배니까 0.25초. 4번 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지구에서 관측한 어느 별 S의 연주 시차가 2초라고 할 때 거리는 2분의 1이니까 0.5파색. 만약에 4배가 멀어진다. 그러면은 4분의 1배, 연주 시차 4분의 1배. 0.5초. 0.5파색, 0.5초. 1번이네요, 다. 알겠어요? 연주 시차랑 거리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A 연주 시차는 0.1초예요, 그쵸? A 연주 시차 0.1초. 시차의 반. B는 0.0.05초. 1번,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A의 별까지 거리는 연주 시차가 0.1초면은 파색으로 고치면 0.1분의 1이니까 10파색이고, 이거 20분의 1이니까 그 역수 취하면 되니까 이거는 20파색이고, A는 10파색 맞고요. 별 B까지 거리는 A까지 거리의 2배다 맞고요. A와 B 사이에는 10파색 거리다 맞고요. 연주 시차를 이용하면 모든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으면 못 구해요. 모든 별 아니야. 한 100파색 보다 이제 가까우면 이하로. 공전 궤도의 가장 먼 두 지점에서 B를 측정한다. 맞죠? 이게 6개월 후 그런 건데,
시차는 지구보다 목성이 클 것이다. 이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별이 있으면 이게 배경이고 이렇게 되는데 목성은 궤도가 더 크잖아. 그쵸? 그럼 시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쵸? 목성에서 목성에서 측정하는 게 더 큰 겁니다. 4번 4번이고 A에서 D 연주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연주시차가 작으면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거부터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크면은 가까운 거니까 큰 거부터 쓰면 됩니다. A, C, D, B. A, C, D, B. 2번. 그 다음에 자 연주시차비가 지금 4대1인 거죠. 맞죠? 연주시차가 4대1이면 거리는 1대4죠. S1, S2 순이니까 1대4 써야 되는 거 맞아요. 한번 나별이 연주시차가 작은 거고 가별은 큰 겁니다. 가는 나보다 연주시차 크다. 그러면은 가가 가까운 겁니다. 가는 멀리 있다가 아닙니다. 가와 나별의 위치가 변화가닥은 별이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거 기억 디귿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A의 연주시차는 0.1초다. 이거는 시차예요. 시차의 반이니까 맞고요. B까지 거리는 연주시차는 얼마지 지금? 0.05초죠. 그렇죠? 연주시차분의 1 이게 파섹인데 그럼 이거는 20파섹 맞죠? 50파섹 아니고 B는 A보다 가까이 있다. 아니죠. B가 더 멀리 있습니다. 연주시차가 작은 애가 멀리 있습니다. 1번 서술형 문제. 자,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연주시차죠. 연주시차 시차의 반. 자, 별 S가 현재에서 멀어진다면 세타 값은 작아진다. 멀리 있는 게 연주시차가 작은 겁니다. 별 S1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이냐? 연주시차가 1초 써져 있지? 그럼 연주시차분의 1, 그 파섹, 1파섹. 자, S2까지의 거리가 S1까지 거리의 2분의 1이다. 아, 얘가 더 가깝게 있는 거구나, 지금. 지구에서. 그럼 S2의 연주시차는 2초죠, 2초. 그렇게 판단할 까닭은, 거리와 연주시차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네, 알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A와 B의 위치가 달라진 까닭은 이제 지구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렇고 연주시차가 더 큰 별은 지금 얘는 요 별 옆에 요만큼 A B는 여기 있다가 요 별 옆에니까 요만큼 A가 더 큰 거죠? 연주시차가 더 큰 별은 A입니다. A가 더 커요. A가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6개월 후에 위치가 더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A 쓰시면 되고. 자, 실력 탄탄. 자, B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6개월 후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시 1년 후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그럼 B에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은 0.1초가 이게 뭐죠? 시차. 그러면은 이제 연주 시차는 시차의 반이니까 0.05초. 그러면은 파섹은 이거는 거리를 나타내면 20파섹. 그래서 연주 시차가 0.05초입니다. 한번 옳은 것 찾으러 돼 있구나. 그러면은 4번이네요. 4번. 알겠어요? 근데 B는 더 멀리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B는
B가 더 먼 겁니다. 가까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4번 고르시면 되고, B는 되게 멀리 있나 보다 아닌가? C가 멀리 있는 건가? C가 멀리 있는 거구나. C가 멀리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B는 여기다가 0.4초 떨어진 건 요만큼 변한 거예요. 요만큼. B는 시차가 0.2초고 연주 시차는 0.1초고 A는 여기서 0.9였다가 이렇게 되니까 시차가 A 같은 경우에는 1.4초고 연주 시차는 0.7초고 1.4초 아닌가요? 0.9 더하기 1.4 되는 거죠? 숫자가 딱 안 떨어지고 뭘 잘못했나?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 B에서 선택했구나. C에서부터 했어야죠. 그쵸? 왜냐면 여기가 C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얘가 여기가 1.5인데 거기에다 0.5 둬야겠다. 그러면은 A는 2초인데 연주 시차는 1초네. 그쵸? 1초. B는 똑바로 했나요? B는 맞게 한 것 같아요. 0.2초고 연주 시차는 0.1초. 그럼 파색으로 고치면 얘는 1파색이고 얘는 10파색이네. 그쵸? 4번.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별은 자, 연주 시차 이거는 이제 통일시켜야 되는데 요러면 1파색 요거는 10파색 요거는 5파색 요거는 3.1광년이면 1파색 요거는 이게 1파색이었던 것 같은데 1파색 얘가 제일 먼네 2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별의 성질이요. 밝기는 물론 그 별 자체가 밝으면 밝게 보일 텐데 똑같은 별인데 멀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둡게 보이겠죠? 멀리 있어요.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냥 어둡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원래 별빛이 퍼질 때 이렇게 사방팔방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만약에 거리가 1 정도 되는 데 있으면 요 빛이 이만큼의 면적을 비출 거야. 요만큼의 양의 빛이. 근데 2배로 늘어나면 여기도 2배, 위아래도 2배가 돼서 표면적이 4배가 되는 거야. 4배. 그러니까 같은 양이 4배의 면적을 비춰야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4분의 1이 되는 거. 원래 4분의 1이 되는 거. 그래서 거리가 2배면은 빛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거리가 3배면은 얘가 9배가 되잖아요. 표면적이. 그러면 여기는 9분의 1이 되는 거. 밝기가 9분의 1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되는 게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제 천문학이 발달해서 이제 별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밝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별의 밝기에 따라서 등급을 먹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1등급 별이 있고 6등급 별이 있는데 1등급하고 6등급 사이는 지금 5등급 차이거든요. 5등급 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약 100배 밝아요. 5등급 차이가 나잖아. 그럼 약 100배가 밝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5등급 차이가 나면 100배 밝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도 이제 헷갈릴 텐데,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예요. 그렇게 했어. 이 사람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되고, 1등급인 별이 6등급인 별일보다 밝은 거야. 등급이 낮으면. 근데 5등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00배 밝아, 100배. 100배 밝아요. 그렇게 측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등급인 별보다 0등급도 있어요. 0등급이면 더 밝아요. 마이너스 1등급이면 더 밝아.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야. 어두운 거는 7, 8, 9 이러면 어두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수점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자, 1등급인 애랑 6등급인 별의 차이는 약 100배 밝기가 차이. 봐봐, 1등급이랑 2등급이 있으면 얘가 2배 밝은 게 아니라 2.5배 밝고, 얘랑 얘 차이는 1.5배 같긴 하지만 1등급 차가 나면은 2.5배씩 밝아지는 거예요. 1등급 차는 2.5배 밝아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어. 뭐 10배 밝으면 뭐 1등급인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얘는 2.5배, 2.5배죠. 이거에 2.5배, 이거에 2.5배. 그러니까 여기는 2.5의 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2.5의 제곱이 약 6.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등급 차는 6.3배. 그거에 또 2.5배. 그러면은 3등급 차이가 나면 16배 차이가 나고. 그거에 또 2.5배면은 이제 40배 차이가 나고, 40배에 2.5배 하면 약 100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5등급 차이가 나면은 100배 밝은 건데, 숫자가 작은 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1에서 5등급 차이, 1등급하고 5등급은 몇 등급 차이예요? 아니, 4등급 차이에요. 5등급 차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빼봐야 돼. 6에서 1을 빼봐야지 이제 5등급 차이가 나는 거야. 1에서 4등급은 4등급 차이 나는 게 아니야. 3등급 차이 나는 거야. 계산을 해서 문제 푸셔야 되고. 보겠습니다. 자,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 이것도 중요한데,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도 중요하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러니까 원래 밝은 별은 당연히 같은 거리면 밝은 거는 맞는데, 같은 별이어도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는 별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수록 어두워지는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제곱의 반비례. 등급이 낮을수록 작을수록이라고 써있네. 등급이 뭐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등급 차이가 5등급 차이가 나면은 100배 차이가 나고 1등급 차이는 약 2.5배가 됩니다. 개념 쏙쏙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자, 해볼게요. A와 B의 위치로 멀어지면 2배 멀어진 거니까 4분의 1배 밝아지는 거고, 3배 멀어지면은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죠. 4분의 1배로 어두워지는 거죠. 별의 밝기는 숫자를 이용해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얘기 안 했는데, 히파르코스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 히파르코스 밝기를 나타내는 표를 나타냈다. 어디 써있나? 여기
근데 이거는 조금 틀린 거는 뭐냐면 등급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등급으로 써요. 현재 과학자들이. 근데 사실 히파르코스는 1등성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1등성에서 6등성 이렇게 나왔어요. 용어가 좀 틀린데 그러니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으로 했으면 지금도 1등급이 제일 밝아야 되는데 지금 기준은 뭐 있지? 시리우스 이런 거는 마이너스 몇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요 책에 요 설명 좀 틀렸어요. 이게 가장 밝은 별을 1등성이라고 했고 어둡게 보이는 걸 6등성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등급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는 거고 예전에는 등성이라고 이 사람은 그런 용어를 썼어.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맞게 하시고 이거는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밝은 겁니다. 1등급 별보다 밝은 0등급 뭐 이런 등급도 있다. 태양은 마이너스 24등급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그렇게 돼요. 태양은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몇 등급인데 밝기가 4등급과 5등급 사이에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사이일 때는 1등급인 별과 6등급인 별은 약 100배 밝게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는 2.5배입니다. X 약 6배, 6.3배는 2등급 차이 나야 됩니다. 2등급 차이. 가장 밝은 별은 A별이고요. 어두운 별은 D별이고 A에서 D 중 밝은 별은 가장 어두운 별.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 4에서 이걸 빼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5등급 차이 나는 거죠. 그런 거면 100배 밝은 거. 이걸 빼셔야 돼요. 이거를. 얘에서 얘를 빼야 돼. 5등급 차이 나기 때문에 100배 밝은 겁니다. 3등급인 별이 100개가 모이면 100배 밝아지는 거야. 100개가 모이면 100배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서 5를 빼야 돼. 5만큼 낮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등급이 돼. 이거를 빼서 계산하셔야 돼. 알겠어요? 밝아지는 거니까 5등급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거 전에 이거 먼저 할게요. 여기서 잠깐 보시고 94쪽 먼저 펴주시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등급 차이면은 100배고 1등급 차이면 2.5배다. 그 다음에 이게 별이 뭐 10개가 모였다 이러면은 10배 밝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16개가 모였다 그럼 16배 밝아진 건데 16배는 3등급 차이예요. 이거는 뭐 외우시면 좋긴 한데 뭐 못 외워도 그냥 어느 정도 계산하시면 되긴 하는데 2.5의 제곱이면 6.5 정도 되거든요. 6.3이거든요. 6.3 이거는 외우면 좋긴 하지. 하여튼 5등급 차이면은 100배에 4등급 차이면 40배, 3등급 차이면 16배, 2등급 차이면 6.3배, 1등급 차이면 2.5배. 만약에 10등급 차이 난다. 그러면 5등급에 또 5등급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10,000배 차이 나죠. 10,000배. 자꾸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2.5 10제곱 하는 거여서 5등급에 또 5등급 차이가 나면 100배 밝은 거에 또 100배 밝은 거니까 약 10,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모였으면은 3등급이 더 낮아지는 거고 100개가 모였으면 5등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유제 여기 옆에 1번부터 7번까지 주고요. 자, 원래 3배로 멀어진 거죠. 3배로 멀어지면은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요.
분의 1로 어둡게 보입니다. 근데 가까워졌죠? 10분의 1로 가까워졌죠? 그러면은 100배 밝아집니다. 이해하시죠? 제곱의 반비례니까 100배 밝아지는 거고, 2등급인 별은 15등급인 별보다 3등급 차죠? 3등급 차는 16배 밝은 겁니다. 밝기가 4등급인 별보다 약 100배 밝은 별은 5등급을 빼야 돼. 4에서 5를 빼야 돼. 마이너스 1등급이 돼. 1등급인 별의 밝기가 약 40분의 1로 줄어든다면 40배 차이는 4등급 차죠? 4등급이 더해줘야 돼요. 어두워지는 거는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5등급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등급인 별 16개가 보인다. 그러면은 16배가 밝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3등급이 낮아지는 거니까 2등급인 별 1개랑 같은 거예요. 전구 1개의 밝기가 3등급으로 보인다면 100개 전체 밝기는 3등급에 5를 빼야죠. 그쵸? 마이너스 2등급인 별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탐구 A도 같이 하겠습니다. 탐구 A. 아니네. 요거는 좀 이따 하시고요. 탐구 A 하겠습니다. 탐구 A. 그래서 원래부터 밝은 손전등이 있어. 같은 거리야. 얘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얘보단. 근데 같은 손전등인데 이게 멀리 떨어졌어. 그럼 얘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경우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당연히 밝게 보이겠지. 근데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은 경우 여기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이겠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1번에서 3번 해보시고, 미 실험에 대한 설명이 이건데, 이거요? 요거요? 이거요? 휴대전화를 움직여 모눈종이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였다. 요거는 설명 안 했는데, 요거 설명한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전에랑 비슷한 건데, 휴대전화와 모눈점 사이의 거리가 2배, 3배 멀어지면은 빛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던 애가 2배 멀어지면은 4배, 면적은 4배 되는 거지. 왜냐면 2배 멀어지면은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가 돼서 4배만큼의 면적을 차지하는 거지. 그런 거죠. 이해하실까요? 빛이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4칸 비추는 거고, 1칸 비추다가 2배 멀어지면 4칸 비추고, 3배 멀어지면 9칸 비추고. 실제로 밝기가 다른 별들이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지구에서 다른 밝기를 보인다. 같은 거리에 있으면 당연히 밝은 별이 밝게 보이고 어두운 별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거리가 멀어지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죠.
줄어들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퍼지니까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죠. 지구에서 같은 밝기로 보이는 별은 모두 지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밝은데 멀리 있고 어두운데 가깝게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같은 별이 같은 밝기를 보여도, 이건 앞에 걸 쓰면 조금 안 해가지고 그런 건데, 모두 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어두운데 가깝게 있다. 그러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은 별들은 모두 지구에서 같은 밝기로 보여요. 이것도 아니지. 왜냐면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잖아. 어려운 거 아니고. 2배로 멀어지면 모눈종이 넓이는 4배가 되는 거죠. 면적이 4배가 되는 거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의 변화와 같은 넓이의 모눈종이가 받는 빛의 양의 변화를 서술하시. 이렇게 멀어질 때 말하는 거죠, 지금. 빛의 총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멀어지더라도. 빛의 총량은 변화 없고. 근데 면적이 넓어지니까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같은 넓이에 모눈 종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만 내신 숙소 먼저 풀게요. 절대 등급 이게 좀 어려워서 일단은 조금 쉬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만 해보시고요. 자, 이거 해보고, 가는 이제 크기가 다른 손전등인데 얘가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얘가 방출하는 빛의 양과 밝기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맞죠? 가에서 큰 손전등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더 많은 거고요. 나는 거리와 밝기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근데 크기는 같은데 거리를 이렇게 멀리하고 가깝게 하고 했잖아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나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손전등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감소하는데 틀렸고, 이거는 일정한 건데, 이게 우리가 밝기를 볼 때는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빛의 양은 똑같은데 거리가 멀면은 도달하는 양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실험을 통해 별의 밝기는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과 별까지 거리와의 관계가 있다. 2가지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어떤 별이 원래 3분의 1이다. 가까워진 거죠. 그럼 그거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9배가 밝아지는 거죠. 알겠어요? 3배 멀어지면은 9분의 1로 어두워지는 거고, 9배 밝아지는 거고, 별의 총 단면적은, 별빛을 받는 단면적은 A가 가장 넓다. 아니죠. C가 넓은 거죠. 요만큼의 양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은 C가 가장 적다. 이게 적죠. 얘가 가장 적지. 9분의 1로 줄어든 거지. A와 B의 밝기는 4대 1이다. 맞죠?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4대 1이죠. 4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의 등급이 큰 게 밝은 게 아닙니다. 1등급 차는 2.5배입니다. 2.5배. 6등급인 별은 1등급인 별보다 100분의 1배인 거야. 얘가 100배 밝은 거지. 그죠? 주어가 1등급이 돼야 되죠. 별까지의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로 어두워진다.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관측했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으로 적어야 돼. 그냥 이거 맞다고 하세요, 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5번이 답이고. 자, 0등급과 5등급 차이는 몇 등급 차이예요? 5등급 차이에요, 5등급. 5 빼기 0 하셔야 돼요. 5등급.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몇 배 밝으냐? 100배 밝은 거죠. 5등급 차이는 100배다. 다시 이제 앞에 넘어와서 92쪽. 자, 92쪽에 겉보기 등급이라는 말이랑 절대 등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겉보기 등급은 그냥 봤을 때 등급이야. 그냥 봤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찰했을 때. 관찰했을 때. 근데 거리랑도 관계가 있는데, 그냥 하여튼 봤을 때. 실제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에서 보이는 대로 정한 거다. 겉보기 등급은. 겉보기 등급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 근데 절대 등급은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좀 약간 불공평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어두운데 밝으면, 가깝게 있으면 밝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10파섹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밝기로,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거리를 놔두고 비교하는 거니까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절대 등급은.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거다. 실제로 밝다. 이거는 눈에 밝게 보인다. 이거는 실제로 밝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파섹이에요. 여기가 10파섹인데 여기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나 그냥 실제로 겉보기 등급이나 절대 등급이나 같은 거예요. 원래 10파섹 거리에 뒀을 때 등급이 절대 등급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별은 여기 있는 별이 뭐 얼마 있겠죠. 얘가 뭐 1등급이라고 하잖아요. 1등급. 근데 10파섹 거리로 두면은 더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 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멀어지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이게 어려운 건데. 일단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두워지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등급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으면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인 거예요. 가까운 별인 거예요. 10파섹보다 가까운 별인 거예요.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더 밝게 보여야 되거든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으면 절대 등급보다 작으면 10파섹보다 안쪽에 있는 별이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보기 등급이 작다라는 거는 밝게 보인다는 소리거든. 10파섹 있는 것보다 밝게 보인다는 거. 그러면 10파섹보다 가깝게 있는 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파섹 거리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나 절대 등급이 같은 거고요. 만약 10파섹보다 멀리 있다. 봐봐요. 10파섹보다 원래 멀리 있어.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등급 이렇게 보였어. 근데 10파섹 거리에 갖다 놔. 그럼 가까워진 거지. 그럼 밝아지겠죠. 뭐 1등급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더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겉보기 등급이 더 어떻게 돼야 돼? 절대 등급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어둡게 보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절대 등급도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이제 생각하면은 요거예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다. 그러니까 이게 크려면
겉보기 등급은 크고 절대 등급은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거는 멀리 있다라는 거, 멀리 있다.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작으면은 원래는 밝은데 멀리 있으면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다. 마이너스 26.8등급이구나, 겉보기 등급. 잘 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겉보기 절대 등급 뺀 값을 보는 거야. 빼면은 뭐 대략 마이너스 뭐 얼마죠? 31.6 이렇게 되지? 얘는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5.8 뭐 이렇게 되죠? 누가 멀리 있는 거예요? 부구성이 멀리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뺀 값이 크면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 시리우스 이거 빼.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9 이렇게 되죠? 이거를 빼. 그럼 플러스 6 되죠, 그쵸? 이거를 빼. 그럼 플러스 10인가요? 플러스 10 되네요. 이거를 빼. 그러면은 0.06 이렇게 되죠? 그럼 누가 제일 멀리 있는 거야? 얘 아니, 대내부? 대내부가 제일 멀리 있는 거, 그쵸? 얘가 제일 멀리. 그래서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꾸 숫자를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이제 태양 제외하고는 시리우스가 가장 밝고, 맨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원래 가장 밝은 별은 누구지? 대내부예요, 대내부. 원래 그러니까 10파세 거리에 똑같이 있을 때 제일 밝은 별이 대내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리가 제일 먼 거는 지금 대내부고. 이거 좀 이따 C는 좀 이따 하고, 이거부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의 등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절대 등급, 별이 10파세 거리에 있을 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별의 밝기를 말하는 거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으면 별까지의 거리는 10파섹이고, 10파섹보다 가깝게 있다면 겉보기 등급이 어때요?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건 작은 거예요. 예. 겉보기 등급이 작다. 만약에 10파섹보다 거리가 멀면은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돼? 큰 거예요, 큰 거. 왜냐면 어둡게 보이니까, 10파섹보다 멀리 있으니까 어둡게 보이니까 겉보기 등급은 10파섹,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5번, 6번 하시고, 5번, 6번. 이 등급값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겉보기 등급인 거고, 10파섹 거리에 두고 있을 때의 밝기 등급이다. 이거는 절대 등급인 거고,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을 말하는 거고, 별까지 실제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한 밝기 등급이다. 이거는 겉보기 등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상관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거는 겉보기 등급이 제일 작은 값이 있는 거고, 겉보기 등급이 제일 작아요.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가장 작아야 돼요.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을 골라라. 봐봐요.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빼. 얼마지 얘는?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가깝게 있는 거예요. 가깝게. 얘는 10파섹이죠, 그렇죠? 얘는 빵인데 얘는 10파섹이고, 여기에서 얘를 빼.
이것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뭐 4.8 뭐 이렇게 돼. 이것도 가깝겠네. 여기서 요거를 빼 6.9 이렇게 되죠. 이거 플러스 값이죠. 그렇죠? 이거는 멀리 있는 거 멀리.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A랑 C는 10파섹보다 가깝게 있는 거예요.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 플러스 값 나와야 돼. 플러스 D네 D.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C고 멀리 있는 별은 D예요. D. D가 이게 순서대로 쓴 거 아니야? 아, 예, 두 개만 쓰면 돼요. 두 개만. 예. 두 개만 쓰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색과 표면 온도. 별이 색이 달라요. 색이. 별빛이 다 흰색이 아니고 잘 보시면 여기 봐봐요. 겨울철에 오리온 자리가 잘 관측이 되거든요. 오리온 자리. 근데 여기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애는 약간 붉은빛 띄고 있어요. 그쵸? 근데 리겔은 푸른빛 띄고 있습니다. 청백색. 그래서 색깔이 달라. 색깔이. 별들의 색깔이 달라요. 아셔야 되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쇠를 달구다 보면은 쇠가 빨개져. 그쵸? 근데 더 많이 달구잖아? 그러면 점점 이렇게 흰색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약 3000 켈빈 정도 되면은 붉은색을 띠는데 한 3000도씨 정도 이렇게 되잖아. 그럼 붉은색 띠는데 별빛이 점점 색깔이 청색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적색이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적색은 이제 제일 낮은 거고 청색이 제일 높은 거예요. 온도가. 표면 온도가. 그래서 그 불꽃의 색이 달라요. 적색이 제일 낮은 거고 청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뭐 적색, 백색, 황색, 청색, 백색, 황색, 적색 요 순서로 생각하시고 가운데 있는 거는 청색과 백색 사이니까 청백색이고 황색과 백색 사이니까 황백색이고 황색과 적색 사이 주황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태양이 황색이야. 태양이 원래 6000 켈빈 정도 돼. 6000도씨 정도 되거든요. 이거 켈빈은 절대 온도인데 하여튼 6000도씨 정도 되는데 우리가 태양에 가깝게 있으니까 너무 밝으니까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고 멀리서 바라보면은 얘가 황색이에요. 황색빛이 납니다. 그래서 별빛의 색깔을 보면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자, 별의 색을 알아보면 온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가서 재는 게 아니라 요 색깔 보고 요 표면 온도가 뭐 3000 켈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냅니다. 근데 이 색깔은 아셔야 돼요. 적색이 제일 낮고 청색이 가장 높다. 그래서 별마다 색이 다른 까닭은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파란색을 띠는 별은 붉은색을 띠는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태양의 색은 노란 황색이었습니다. 황색인 별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할게요. 별의 색이 다른 까닭은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청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적색을 띱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써라. 청색부터 쓰셔야 돼. 청색부터. 그 다음에 청백색 있으면 쓰시고 없으니까 백색 쓰시고 그 다음에
항색 쓰시고, 항색을 가로. 항색 쓰시, 마 쓰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 쓰시고, 그 다음에 적색 쓰면 되겠다. 라다, 마, 가나. 태양 표면 온도 가장 비슷한 거는 황색이에요, 황색. 이거는 뭐 외우셔야 돼. 태양은 황색벽이다, 황색벽. 6000 켈빈 정도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유제는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유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 8, 9, 10, 11, 12, 13, 14.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네. 유제 풀어보십시오. 이거 해볼게요. 1등급인 별까지 거리가 원래 4분의 1로 가까워지면은 밝기는 16배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근데 16배면은 3등급 차인데 밝아지는 거니까 3등급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요. 마이너스 2등급 되는 거. 2등급인 별까지 거리가 원래 10배면은 100분의 1로 어두워지는 거죠.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100배 차이면은 5등급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많아져야 돼. 7등급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는 더해 주셔야죠. 밝아지는 거는 빼주는 거고, 등급을. 그 다음에 옆에 10번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라. 빼는 거야. 겉보기 절대로 빼는 거야. 이렇게. 빼면은 이제 마이너스 뭐 한 31.6 이렇게 되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5.8 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럼 6.99.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99. 빼는 거야. 그럼 6. 그럼 가까이 있는 별부터 작은 애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태양. 다음에 작은 애가 마이너스 2, 시리우스. 다음에 작은 애가 북극성, 베텔기우스, 리겔,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거는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되고, 태양이랑 시리우스.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등급인 별이 10파섹일 때는 마이너스 3등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리는 100파섹이래. 그럼 10파섹에서 몇 배지? 10배지, 10배. 그러면은 100분의 1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 5등급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2등급으로 보는 거. 알겠어요? 자, 절대 등급이 0등급, 그러니까 10파섹일 때는 0등급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4배네, 4배. 4배 멀어진 거니까 16분의 1배로 어두워지는 건데, 16배는 3등급 차이거든요. 그러면 0에서 3등급이 더해줘야죠. 3등급. 어두워지면 더하는 거예요.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겉보기 등급이 4등급인 별까지 거리가 100파섹일 때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이냐? 그러면 절대 등급은 10파섹 거리에 둬야 되잖아요. 그럼 거리가 10분의 1이니까 밝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배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5등급이 어떻게 돼야 돼? 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등급. 5등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연주 시차가 0.1초면은 몇 파섹이냐면 0.1초분의 1은 10파섹. 겉보기가 1등급이래.
10파색에 있는데 1등급이면 절대 등급도 1등급인 거예요. 10파색 거리에 있는 별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은 거예요. 97쪽 6번부터 실력 탄탄까지 다 해보십시오. 이거 쉽지는 않은데 연습하다 보면 또 쉬워요. 연습하면 97쪽 6번부터 해서 실력 탄탄까지. 해봅시다. 6번에 겉보기 등급이 큰 별은 절대 등급도 크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아니죠. 1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절대 등급이랑 뭐, 등급이 크다는 건 어둡게 보인다라는 건데, 절대 등급이 클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아니고, 겉보기 등급은 거리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고, 10파색 거리에 두고 보는 건 절대 등급이고, 절대 등급이 실제 밝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0파색 거리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0.3등급이었다. 이 별보다 2.5배 밝게 보이는 거는 1등급 차가 돼야 되는데 밝으면은 빼야 돼요. 1을 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0.7등급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빼기를 하셔야 돼요. 빼기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거는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거, 시리우스. 그 다음 실제로 가장 밝은 거는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거, 데네브. 4번.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는 거예요. 얘에서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2.9 빼면은 마이너스 0.5 빼면은 플러스 값이죠. 빼도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요 값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시리우스가 가장 가깝게 있는 별입니다. 9번의 시리우스. A에서 이중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할 때 가장 밝은 별은, 그거는 이제 절대 등급 보시면 되죠. 네. A가 가장 밝은 거고요. 10파색 거리에 있는 별은 요거죠. D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같습니다. 연주 시차가 가장 큰 별, 이거는 무슨 소리지? 가깝게 있다라는 거야,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가깝게 있다는 거, 가까운 별 말하는. 그럼 빼서 마이너스 값 나오면 돼. 빼서 이거 더하기 되고 더하기 되고 더하기 되고 빼서 요게 제일 마이너스 값이네. 그쵸? 마이너스 4.5니까 얘가 제일 마이너스. 그래서 2가 가장 가깝다. 아니네. B인가요? 이제 거꾸로 써있구나. 그러니까 요걸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미안해. 나도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야 되니까, 이거 빼고, 빼,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제일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써져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야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원래는 바꾸기가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야. 미안합니다. 2번이 답이 2번.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을 띠는 게 맞고요. 백색보다 주황색 별의 온도가 더 낮아요. 주황색은 약간 적색에 가깝잖아요. 주황색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은 거. 태양은 청백색 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아요. 낮다. 태양은 황색인데 적색에 좀 더 가까울수록 더 낮은 거예요. 1번 답이고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청색 있으면 걔가 제일 높은 거고, 청백색, 황색, 적색, 나가다.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거는 색깔 보는 건데 적색 띄는 애 A. 연주 시차가 가장 작은 거,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야 돼요.
마이너스 4.2 빼면은 0, 빼면은 마이너스 2.5 빼면은 플러스 2.5. 그럼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작은 거는 이건 뭐지? 가장 먼 거죠, 먼 별. 근데 이건 아니네. 가장 먼 별은 D네, D. 그럼 답은 2번. 가장 먼 별? 가장 먼 별은 얘는 2.5고 얘는 마이너스 4.인데. 그렇죠? 가장 먼 별은 지금 D죠, D. 넘기시고. 자, B에서 S의 밝기는 A에서 밝기의 16분의 1배로 어둡다. 어두워진다. 요 말까지 쓰는 게 좀 정확합니다. 16분의 1배로 어두워진다. 별의 밝기와 거리는 서로 어떤 관계냐?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밝은 것은 절대 등급이 작은 애. 절대 등급이 작은 애. A고요. 가장 가까운 거는 이것도 뒤집혀, 이거 똑바로 돼 있구나. 겉보기 절대 등급 빼면 되는데 5고 빼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제일 가깝겠다. 그쵸? 얘가 B가 가장 가깝다. 순서대로 쓰라고 돼 있구나. 그러면 B, 그럼 이거는 0, 이거는 4.4, 요거는 5, 그러면은 이제 B, C, D, A. 연주 시차가 가장 큰 별은 가장 가까운 별. 가장 가까운 별은 B고요, B. 그건 이제 설명 쓰면 되는데, 연주 시차가 클수록 가까운 별이기 때문에 B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더 높을 거는 백색입니다. 백색. 이 까닭은 백색이 주황색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아서 그렇긴 해. 그거 이제 완전히 까닭까지 알려면 이렇게 플랑크 법칙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 온도에 따라서 점점 청색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하여튼 요거 그냥 그거 쓰면 돼. 백색이 주황색보다 더 밝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고, 옳지 않은 거. A는 지구로부터 겉보기 등 가장 멀리 있는 별이다. 근데 연주시차를 보고 풀면 되시겠죠? 연주시차가 제일 작지, 이 중에. 그럼 얘가 가장 멀리 있는 별이 맞죠?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이다. 이거는 겉보기 등급이 똑같은데 제일 멀리 있는 애가 누구죠? 얘죠? 근데 얘가 겉보기 등급이 똑같다라는 건 원래는 제일 밝은 거지. 이해하시죠? 나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같다. 이거는 1파색이 얘가 그런 거야, 얘가. 왜냐면 얘가 몇 파색이지? 얘가 10파색이기 때문에 얘는 1파색이거든요. 10파색 거리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거죠. 다가 그런 거고요. 이해하시죠? 네, 나가 아니에요. 네, 다가 10파색이니까. 나와 다는 우리 눈에 같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겉보기 등급 같으니까 그렇고. 다의 거리를 나와 같게 한다면 그러면 10배가 가까워지는 거죠. 100배가 밝게 되는 게 맞죠. 10배 가까워지는 거. 10파색에 있던 애를 1파색으로 갖다 놨다. 그 소리입니까? 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청색. 근데 실제로 제일 밝은 거는 절대 등급이 제일 작은 애.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써져 있죠? 위로 가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거는 A네요. A. 그 다음에 베텔기우스보다 리겔이 더 밝게 보인다. 그거는 겉보기 등급, 모모하게 보인다. 이건 겉보기 등급이니까
니겔이 밝게 보이네. 얘는 0.4, 얘가 더 작죠? 베텔기우스보다 니겔의 표면 온도가 높다. 이건 맞죠? 왠 청백색이 더 베텔기우스와 니겔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다. 빼보면 알겠는데 같진 않겠죠? 숫자 똑같지 않죠 지금? 빼면은 이제 6이고 빼면은 6.9니까 니겔이 더 머네요. 3번 10분 남았는데 좀 최대한 합시다. 우리 은하 할게요. 자, 이제 태양계 넘어서 이제 은하까지 보는 건데, 원래 우주에 은하가 엄청 많아요. 근데 한 100년 전만 해도 외부에 은하가 있는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런 뭐 안드로메다 은하 이렇게 있거든.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면 이제 뿌옇게 보여가지고, 지금 이건 되게 좀 선명한 그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은하인 게 확실하게 티가 나는데, 옛날에는 그냥 뿌옇게 보이니까 그냥 성운인 줄 알았어, 성운. 그래서 원래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은하 바깥에 은하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고, 우리나라 뭐 이런 거지, 우리 은하. 그래서 은하는 선생님 옛날에는 한 1000억 개 맞는 것 같아요. 10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이제 요즘 책에는 2000억 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더 잘 관측이 됐나봐. 그러니까 이 은하에 2000억 개나 있어, 별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밤하늘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별이 엄청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냥 뿌옇게 보여요.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이게 은하수인데 이게 우리 은하예요. 이게 우리 은하. 이거 확대하잖아? 선생님 옛날 구글어스 깔려 있어서 확대하면 금방 보이는데, 여기에 진짜 별이 뭐 수도 없이 있어요. 여기에 별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은하수가 우리 은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은하를. 그래서 근데 있잖아, 이제 여기에 태양계가 이렇게 있고 지구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쪽 방향을 보면은 별이 많이 보이고 이 위쪽 방향 보이면 그렇게 많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은하수가 흘러가고, 자, 이렇게 도는 동안에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이 은하 중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근데 겨울이 돼, 여기가 겨울일 거 아니에요? 겨울일 때는 요 꼬리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은하수가 훨씬 더 옅어요. 이게 같은 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깥쪽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안쪽 바라보고. 은하 중심. 여름철 은하수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북반구 중심으로. 그래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고, 우리 은하는 별들도 있는데 성운도 있고요. 성단, 별이 모인 게 성단. 성운은 그 성간 물질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별하고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성간, 별 사이. 성간 물질은 이제 별에서 오는 빛을 가로막기 때문에 검게 보인다. 뭐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제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은하 중심에 이렇게 바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바가 있고, 이렇게 나선형이에요. 나선. 이걸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해요. 막대 나선. 옛날에는 선생님 배울 때만 해도 정상 나선 은하로 배웠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막대 나선 은하인가 봐.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면 원반 모양 이렇게 원반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 10만 광년.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만 광년. 파색으로 따지자면 3만 파색. 1파색에 3.26 광년이니까 곱하기 3.26 하면 대략 10만 광년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큰 거죠. 예. 광년이기 때문에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인데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가야지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 올 수가 없지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나가려면 10만 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추정한 사진이야. 여기를 은하계를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리 은하 사진을 찍어야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럴 거다. 근데 이 별들이 2천억 개 모여있고,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한 1,000억 개 넘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우리 은하는 중심에서 3만 광년, 8,500파색 떨어져 있는 나선 8에 있다. 여기를 이제 중심부라고 하고, 요 겉을 나선 8이라고 해요. 나선 8.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휘뿌연 띠 모양이다. 너무 별이 많아서 뿌옇게 보입니다. 북반구, 남반구에서 모두 은하수를 관측할 수가 있고, 은하수는 은하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으로 폭이 넓고 밝게 보인다. 은하 중심부를 향할 때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밝게 보이고요. 겨울철에는 뒷부분을 보는 거여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별이 모여있으면 성단이라고 해서 별이 모여있으면 모여있긴 한데 좀 엉성하게 모여있으면 산계성단이라고 하고, 이게 별이야. 이게 다 별이야. 이게 별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가 있어요. 수만 개 모여있네. 수만에서 수십만 개 모여있어요. 산계성단은 수십에서 수십만. 그러니까 얘가 좀 적어, 얘보다는. 그 다음에 나이는 색깔을 보시면 여기는 약간 푸른빛이 많아요. 푸른빛이 많아. 파란색. 그런 애들이 나이가 적은 거예요. 얼마 안 된 별이. 근데 여기 보면 붉은색 별들이 있어요. 붉은색 별. 이거는 표면 온도가 낮고 오래된 별이에요. 오래된. 별이 오래되면 저렇게 됩니다. 성우는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있어 구름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이 성운이 원래 되게 큰 거예요. 이 성운 하나에 이 별이 되게 여러 개가 이렇게 막 탄생해요. 이 별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게 별보다 훨씬 큰 겁니다. 장미성운 뭐 이런 게 있고, 말머리성운 이런 게 있고, 이런 거는 암흑성운인데 뒤에가 안 보이는 건데 얘가 별빛을 차단해서 그런 거고, 방출성운은 얘네가 스스로 빛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별빛을 흡수했다가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이 난다. 방출성운. 주로 좀 붉게 보이고요. 반사성운은 별빛을 반사한다. 좀 푸르게 보이고. 암흑성운은 성간물질이 진하게 있어서 먹구름 같은 거에서 뒤에서 오는 별빛이 막는다. 자,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위에서 바라보면 막대 모양의 중심부를 나선 8이 휘감는 모양이고, 옆에서 본 모습은 중심부가 약간 볼록하고 납작한 원반 모양이고, 지구에서 우리 은하 일부를 바라본 모습으로 휘뿌연 띠 모양을 보인다. 은하수가 그렇고, 많은 별이 모여있는 집단을 성단이라고 하고요.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있어 구름처럼 보이는 거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시간 얼마 없어서 그냥 같이 할게요. AI랑 E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네.
이게 3만 파섹 정도 됩니다. 광년으로 따지자면 10만 광년. 나와 나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중심부에 있지 않고 여기 B 정도에 있어. B 정도. 여기서는 요 정도 있어. 니은. 여기 너무 꼬리고 니은 정도 있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한 납작한 하여튼 이거 맞는 이야기야. 좀 중심부는 볼록하고 납작한 원반이다 이런 소리야. 볼록한 납작한 게 이상하네. 그런 소리고 우리 은하의 별은 수백 개는 이거는 너무 적은 거고요. 2천억 개. 은하수는 우리 은하 일부를 지구에서 본 모습이다. 맞고요. 지구에서 은하수는 10분의 띠 모양을 보인다. 맞고요. 은하수의 폭과 밝기는 언제나 일정한 게 아니라 여름에 두껍고 겨울에 얇습니다.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은하수 폭이 넓고 밝게 보인다. 맞고요. 다음에 이게 성단인데 가가 산계 성단이고 이거는 구상 성단. 수만에서 수십만 개, 수십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는 구상 성단이고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산계 성단의 특징이고 생성된 지 비교적 오래되었다. 구상 성단이 오래된 거. 아, 이거는 얘기 안 했네. 나선 8회 주로 분포하는 거는 산계 성단이에요. 산계 성단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런 성단이 여기도 없는데.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요 나선 8회는 산계 성단이 주로 분포한. 구상 성단은 은하 핵이나 아니면 요거를 헤일로라고 하거든요. 헤일로. 구형 공간. 요런 헤일로 요런 데 떠 있습니다. 구상 성단이 이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나선 8에 주로 분포하는 거는 산계 성단이에요.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한다. 반사성은 별빛을 가려서 검게 보인다. 암흑성은 주변의 별빛이 흡수했다 스스로 빛을 낸다. 방출성은 이렇게 되고요. 우주 팽창만 하면 되긴 하네요. 다음 주에 마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